40대 중반 아들과 60대 후반 어머니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가정이 있어요. 어머니는 국민연금과 노인 일자리로 월 90만 원 정도 받으시고 아들은 10년 넘게 무직 상태죠. 최근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담당자가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소득이 기준보다 낮은데 왜 생계급여를 못 받는 걸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는데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조건부 수급자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우선 이 가정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볼게요.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소득을 계산해보면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60만 원은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돼요. 하지만 노인 일자리 소득 30만 원은 조금 다르게 계산됩니다. 2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로 공제해서 실제로는 7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총 소득 인정액은 67만 원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125만 8,451원이니까 67만 원으로는 충분히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조건부 수급자 제도 때문입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65세 이상이라 근로무능력자로 분류되지만 40대 중반인 아들분은 근로능력자로 분류되는 거죠.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로는 선정되었지만 아들분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아들분 몫의 생계급여만 중지된 상태예요. 의료급여 2종은 계속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주거급여는 탈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 불이행이 명백한 경우 지체 없이 생계급여 중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중지는 본인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중지기간은 조건 불이행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이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급여가 중지됩니다. 그럼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면 되는데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자활사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인턴형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등이 있고 개인의 능력과 상황에 맞춰 배정받게 됩니다. 치아 문제나 대인기피 같은 어려움이 있으셔도 시간제나 단시간 프로그램도 있고 개인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는 취업성공 패키지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직업훈련이나 취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치아치료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단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어서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월 9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하시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치아 문제나 대인기피 같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자활사업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상황을 개선해 나가시는 경우를 자주 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의료급여 2종 자격은 유지되고 있으니까 치아 치료부터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거거든요. 병원비 부담도 크지 않을 거예요. 상담을 받으러 가실 때는 몇 가지 준비하시면 좋을 서류들이 있어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 그동안의 구직 활동 내역, 그리고 가정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가시면 담당자가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자활센터에 가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건강 상태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생각보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참고로 조건 부과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신이나 출산 관련, 12개월 이하 영아 양육, 대학생인 경우 등이 해당되죠.
하지만 40대 중반 무직 상태로는 이런 유예 조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조건제 시유예를 받고 싶다면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치료 과정에 있는 경우, 단기적으로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험 준비생인 경우, 취업 준비생인 경우 등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시군구청장의 사실조사 확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월 9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조건 부과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당 평균 3일, 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생계급여를 받게 되신 김소담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소담 씨도 비슷한 상황에서 처음엔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됐었는데요. 지역자활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가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가정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결과 개인 상황에 맞는 시간제 자활 프로그램을 안내받았고 주 3일 단시간 참여로 시작해서 점차 적응해 나가실 수 있었거든요. 조건을 이행하게 되면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조건 부수급자는 읍면동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 없이 해당 실시기관에 참여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건 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마다 조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에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상담받아 보시라는 거예요. 담당자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개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근로능력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으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는 의학적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전문의와 상담해 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복지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지역이나 담당자, 개인의 세부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조건부수급자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지된 경우 자활사업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또는 월 90만 원 초과 소득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조건제 시유예나 근로능력평가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댓글로 비슷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해봐요. 복지제도가 복잡해 보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